우박사 TV. 안녕하세요. 우형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앞으로 향후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으세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 상황에서 자신 있게 이렇습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전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시장 상황들을 좀 보면 대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잘 좀 이겨냈습니다 하고 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그 어떤 젊은 친구가 이제 그 이태원을 갔다 오는 바람에 다시 이제 재폭발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홍대에서도 또 신규 확진자가 이제 이제 그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쭉 나와서 우리를 우울하고 이제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뭐 지금 당장 완벽하게 방어를 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켰다고 한다고 해도 이후에 좀 장기적인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저는 이제 비관적이다. 이게 코로나 사태라는 게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전 지구적인 차원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여서 우리도 혼자 우리나라만의 힘으로 극복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좀 들어가자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이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시작도 안 했고 앞으로 이후 어떤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하나 분명한 거 하나는 이전보다는 이전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정도 시일이 걸리고, 어쩌면 전체로 2019년 말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그 문재인 정부가 시장 규제책에 효과가 나타나기 전 상황에 전 가격이, 주거용 부동산 전 가격이 아마 어쩌면 가장 역사상 최고점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향후 시장을 좀 보자 그러면, 일단 당분간에서 내수 시장이 좋아질 일이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뭐 시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봤을 때 어쨌든 내수가 좋아져야 되고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고 또 정부의 이제 일정 정도 그 부양책이 있어야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데, 이 세 박자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분간은 상당한 기간은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바람에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계속 갈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보통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 사태로 해서 발생된 그 시장의 그 경제의 그 악영향이 아마 그 집값도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제 보자고 그랬을 때, 자, 경매 시장은 어떻게 갈 것인가? 경매 참여자들은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응찰하지 마세요. 지금은 쉬는 게 남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공부나 좀 하시고 건강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어차피 더 나올 경매 물건 검색이나 하시고 하는 준비하는 시간이지, 지금 돈 싸들고 입찰장에 찾아가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경기가 하향이 전망될 때 그 경매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시차를 좀 두지만 물건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데,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판단이 아마 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말을 안 해도 향후 경매 물건이 늘어날 것 같다. 내수 또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경매 물건이 늘어날 것 같다.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수축이 되면, 그러면 경매 시장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세가 일어날 것 같고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집을 사고자 하기보다는 전세 시장에 전세로 좀 더 눌러 가자,
그러니까 경매를 하시는 분들의 그 많은 분들이 뭐 저희처럼 경매를 오로지 투자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소한 차원에서 싸게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자, 지금 상황에 봤을 땐 적어도 내 집 마련 차원에서 경매 시장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저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경매 이제 응찰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 대충 정리를 해보면, 경제가 안 좋아져서, 내수 일자리가 안 좋아져서, 또 자영업자들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은행에서 이제 경매에 넣는 물건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럼 응찰자라도 많아야 되는데 응찰자도 줄어들면, 그러면 이제 낙찰가 떨어질 거는 뭐 이제 뻔한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매 물건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경매 정보 회사의 그 통계치를 봐도 경매 물건이 늘어날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응찰을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떠실까? 자제하시고 종잣돈 마련에 좀 더 치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래도 경매를 한번 하시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규제가 덜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또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무슨 면이 있냐면,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내수가 안 좋을 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특히 뭐 오픈 상가라든지 아니면 신도시에 새로 조성된 상권이 형성이 안 돼서 나온 그런 경매 물건들은 도전을 안 하시는 게 역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은 좀 경매하지 마세요. 좀 쉬세요. 준비를 열심히 하세요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코로나의 영향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뭐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게 듭니다. 당분간 한 2, 3년은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가격 상승을 가져올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활성화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98년에 IMF도 경험해봤고 2008년에 리먼 사태도 경험을 해봤고 또 코로나 사태도 경험을 하면서 그 20년 동안 이제 경매판에서 경매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그런 사태들을 경험을 해봤는데요. IMF라든지 그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아주 국지적인 현상이었었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 입국이 금지되고 뭐 여행을 못 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번 일들은 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뭐 사람하고 물류하고 봉쇄되고, 또 도시 내에서도 이동도 못하게 하고 직장도 뭐 재택근무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태까지 아마 그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제 그 어떤 환경들에 이제 접하게 되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경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부동산을 경매로 매입하는 방법은 조금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저희 그 우박사 경매 TV에서는 이렇게 시사적인 그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걸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경매 시장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독자들한테 좀 하나의 뭐 좀 도움을 주는, 뭐 지침을 좀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를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걱정들이 많이 쌓이는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일이지 우리가 결코 극복을 못할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봐서 그렇게 크게 낙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언젠가는 경매 시장에 좋은 날이 온다는 것, 부동산 시장에 좋은 날이 온다는 것, 그다음에 내수 경기에도 좋은 시절이 온다는 걸 믿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